한번 살펴봅시다. 수열의 극한놈이요. 이제 결국에는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건데 이제 결국 이런 거잖아. 어떻게 보면 수열의 극한이 구해지는 방식 자체가 일단 뭐를 이용하게 되면 얘가 이제 결국에는 수렴하는 것들끼리 연산이 가능하니까 수렴 성질을 이용하거나 맞죠? 수렴 성질을 이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식 자체가 전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대소비도 이용해서 뭐를 이용해서 대소를 이용해서 극한을 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게 결국 뭔데요? 부정형이죠. 여기서 이제 부정형 다루는 거죠. 부정형을 다루게 될 텐데 뭐 부정형이라고 얘기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있을 거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도 있을 거고 0분의 0꼴도 있을 거고 등등등 우리가 부정형이 있을 텐데 부정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해주면 돼요? 여기 있는 부정형이 등장했었을 때는 그냥 식 조작하셔야 돼. 식을 조작하셔가지고 뭐로 만든다? 결국 부정형 자체를 정형으로 만들어주더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된다. 이게 극한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다룰 때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데 자 특히 이제 수렴 성질들을 사용을 할 때 뭐도 많이 이용해준다? 결국 치환 어떤 수열을 우리가 다른 수렴하는 수열로 치환해가지고 이제 수렴 성질을 이용하는 것들도 조금씩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냐면 거기 이제 극한을 만족하게끔 하는 뭐를 직접 수열을 추측하는 거죠. 수열을 추측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뭐 이게 수열의 극한들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자, 다 됐죠? 다 됐어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들이 들어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근호 안에 만약에 뭐가 들어있으면 2차식이 들어있으면 n이 한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얘는 결국 누구랑 안쪽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안쪽 자체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접근하는 방식도 있었다. 기억나죠? 이렇게 기억날 거란 말이야. 이런 형태들이 쭉 있을 거고 일단 문제 풀면서 조금 뭐 필요한 부분들 조금 더 가미해 봅시다. 필요한 부분들 좀 가미해 볼 텐데 하나씩 좀 해줄게요. 어디부터 살짝 보시느냐 하면은 자 저기 뒤에 보시면 조금씩 나와 있을 텐데 28번 있죠. 28번입니다. 28번이다. 자, 거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an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n이고 마이너스 루트에 an의 제곱 마이너스 an이 얼마가 되더라? 4분의 5가 된다고 했어요. 자, 양수 a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양수 a의 합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얘가 양수니까 절대로 0이 될 수 없네. 뭐 여기까지 일단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부정형이 되려면은 부정형이 될 조건이 뭔데요? 부정형이 되려면 나머지는 전부 다 정형입니다. 가령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루트에 n제곱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3이나 아니면 루트에 n제곱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루트에 2n제곱 플러스 1이나 자 이런 거는 전부 다 바로 발산한다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지. 맞죠? 바로 발산합니다. 왜냐? 2차항의 개수 또는 부정형이 되려면 최소한 뭐가 돼야 되니까
자, 좀 떠오르죠? 최고차항이 일치해야 됩니다. 최고차항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뭔가 부정형이 일어나는 거고, 부정형이 일어나니까 식조작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맞아 떨어졌지. 딱 맞아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건들 건 없어요. 대신에 이런 것도 괜찮겠지. 얘를 유리화해서 식을 정리해도 되긴 하겠지만 완전제곱식 맞죠? 완전제곱식 좀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제 완전제곱식을 생각을 할 때 나는 이렇게도 생각을 좀 한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합을 먼저 생각을 해. 합이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a분의 1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두 근의 합이잖아. 두 근의 합이 될 거니까 결국에는 두 근 자체에서 그럼 한 근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 근의 합이 얘가 되는 거니까 중근으로 가져지려면 왜? 완전제곱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중근을 가져졌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을 이렇게 좀 바꿉시다. n 더하기 2a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여기 있는 이 수식을 바꿉시다. 오케이? 됐지? 그리고 최고차 계수는 a니까 그냥 a만 딱 붙여주면 돼요. 얘를 루트 씌워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씌워준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뒤에 것 좀 봅시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주느냐? 뒤에 거는 합이 얼마가 되느냐? 뒤에 거는 합이 1이 되겠죠. 합이 1이니까 얘 절반. 그러니까 여기서 중근위로 쓰일 수 있는 게 중근이 2분의 1이었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여기는 n-2분의 1을 전체 제곱하고 최고차 계수 어차피 a라고 두시면 되는 거니까 a라고 두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계산 한번 해보면 여기 루트 a 있거든요. 루트 a 하나 있고 뒤에 있는 게 n 플러스 2a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고, 뒤에 있는 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도 어차피 루트 a로 묶여져서 나올 거란 말이야. 루트 a로 묶여져서 나올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에 n-2분의 1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네. 그럼 여기 들어있는 요 n이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n이랑 사라지면서 이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극한 자체가 이거 자체입니다. 이거 자체가 극한이 될 거고, 자, 얼마가 될 거냐면 루트 a에 2a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 값이 얼마가 되더라? 문제에서 4분의 5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4분의 5가 됩니다. 그랬죠? 이렇게 4분의 5가 될 거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해를 찾아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여기 그래서 양변에다가 뭐를 곱해준다? 2a 아니죠. 4a 곱해주는 게 제일 낫겠네요. 4a 곱해주면은 여기가 4a 곱해졌으니까 루트 a에 그러면 여기가 2배가 되겠고 이쪽이 2a가 되겠고 이게 5가 되겠네요. 잘했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5a가 붙겠지. 5a 붙으면서 이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얼마가 되죠? 자, 여기에서 a를 곱해줬고 얘도 약분 좀 합시다. 같이 들어있으니까 루트 a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해주면 2a 넘겨주면 마이너스 5 루트 a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더하기 2 이꼴 제로가 될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되겠네. 2, 1 맞죠? 그 다음에 여기 2, 1 마이너스 붙여주면 될 거니까 루트 a가 될 수 있는 게 2분의 1이랑 2가 될 거니까 이제 제곱해주면 a가 등장할 거라. 오케이? 됐어? 저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28번 저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근호 안에 있는 것들은 저런 방식으로 조금 해주시면 되더라. 그 다음에 앞에 넘어가면 이게 안한 게 있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뭐냐? 등비수열의 극한이죠. 자, 등비수열의 극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공비가 한 개 나왔을 때, 공비가 단독으로 나왔을 때야 공비 한 개가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 공비의 절대값이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냐 아니면 서로 같으냐
아니면 여기에서 얘가 작으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이제 그냥 내신 문제에 가볍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를 이게 등비수열 A의 R의 N승꼴 L-1승 이 값 자체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지. 수렴 조건입니다. 수렴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첫째 항 자체가 0이 될 때, 첫째 항 자체가 0이 될 때랑 공비에 혹시나 해서 공비의 값이 -1과 1 사이에 들어있어도 이게 수렴하는데 뭐다? 여기 갖다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단독적으로 나와 있을 때 공비 자체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까지 조금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로. 앞서서 앞에 보면은 뭐 그런 류의 문제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22번도 그렇고 23번도 그럴 텐데 자 만약에 이제 공비 자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자 A도 공비고 B도 공비야. 공비가 자 둘 이상이 동시에 얘네들이 공비가 된다고 칩시다. 얘도 공비고 얘도 공비야. 그러면 둘 다 공비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도 절대값 취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 주시고 절대값을 이렇게 취하고 여기도 절대값을 취해 주시고 절대값이 누가 더 큰지 얘가 더 큰지 아니면 얘가 더 큰지 아니면 얘가 서로 같은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뭐도 있어야 되느냐 하면 1의 위치도 봐야 되겠죠. 이렇게 1의 위치도 어디 있는지 조금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를테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좀 봅시다. 어떤 걸 조금 볼 거냐. 우리 방학 때 한번 할 때 정리를 좀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간다고 쳐. -an 플러스 bn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2를 더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an승 플러스 b의 n승에 -3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범위 자체가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으면 본인이 직접 다 분류를 해야 되겠죠. 분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공비 자체가 A가 나와 있고 공비 자체가 B로 나와 있으니까 자 누가 더 클 때?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만약에 이 A가 더 크다고 합시다. 오케이? A가 더 크다라고 했었을 때 자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네. 첫 번째야. 자 그러면 수직선 위에 분명히 절대값 B가 여기쯤 있을 거고 절대값 A가 여기쯤 있을 거란 말이지. 오케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다? 1의 위치를 봅시다. 1의 위치를 봅시다. 1이 만약에 여기 있었어요. 1이 여기 있었어. 1번에 1의 위치가 있었어. 여기 쭉 있었어요. 얼마지? -1인 거 알겠지? -1이에요. 자 조금 더 가가지고 여기에 두 번째 절대값 B에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에 1의 위치가 있으면은 어차피 얘가 무한대로 갈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1이 되겠지. 이해되세요? 자 1이 어디 간다 하더라도 3으로 간다 하더라도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얘 같은 경우에 1보다 크니까 -1로 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나 여기는 전부 다 얼마로 간다? 1로 간다 이 얘기야. 1로 간대. -1로 가겠지. 오케이? -1로 가겠죠. 그래서 -1로 가는데 근데 어디로 가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지점 여기가 4번이 돼버리면 얘는 직접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an이 자 두 번째는 a의 절대값 자체가 1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에 다섯 번째 이쪽으로 가게 되면 자 다섯 번째 가게 되면 얘도 0과 1 사이고 얘도 0과 1 사이니까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3분의 2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자 요거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봅시다. A가 만약에 1이야.
A가 1이면 어차피 여기에 1 들어갈 거니까 자, 첫 번째로 이거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의 n승이니까 어차피 1이 될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얘는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래서 더하기 2가 되겠네. 그다음 밑에 있는 것도 1로 가겠죠. 얘는 0으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으로 가겠죠. 그래서 1 빼기 3이니까 아 얘가 이쪽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시죠? 오케이? 만약에 이제 두 번째야 어느 부분이야?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친다라면 얘는 좀 진동하지 않을까? 왜냐? 마이너스 1에 그냥 n승이고 뒤에 더하기 2가 되고 밑에 있는 거는 어차피 얘는 0으로 갈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쪽 부분은. 그 다음 여기에 1에 n승이 될 거니까 얘는 1이 될 거란 말이지. 그 다음 뒤에 빼기 3이야. 그럼 얘는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양상이 다르니까 얘는 수렴하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네 마이너스 1이요. 아 미안하다. 마이너스 1이죠. 아무 생각 없다. 표정 보고 그랬어. 마이너스 1의 n승이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승이니까 여기는 홀수가 대입되었을 때랑 짝수가 대입되었을 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발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절대값 A가 누구보다 절대값 B보다 만약에 작다라고 하면 비슷한 양상이 흘러가겠지. 이거는 안 해도 되겠죠? 이건 안 해도 될 거고. 그다음 세 번째 봅시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데 A의 절대값이랑 B의 절대값이랑 서로 같은 상황이니까 같다라고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도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A가 B랑 같을 때랑 그 다음 두 번째 A랑 뭐랑 마이너스 B랑 같을 때랑 나눠서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도 대입하시는 거고 이쪽 부분도 대입해가지고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는데 자, 뭐 이렇단 얘기죠. 어떻게 A랑 B랑 서로 같다라고 일단은 둔다라고 치면은 자 저기 있는 거를 B 자리에 A를 다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의 n승이고 더하기 A의 n승이고 더하기 2가 되겠네. 밑에 있는 거는 A의 n승이 몇 개 있다? 2개 있는 상황이고 빼기 3이 되겠죠. 이렇게 날아갑니다. 오케이? 날아가면서 2의 A의 n승 빼기 3분의 2가 되는데 뭐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공비가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개가 되는 거니까 공비가 한 개가 되는 상황이라서 A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A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A가 얼마가 될 때? A의 절대값이 1이 될 때로 각각 나눠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이제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얘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로 가겠네요. 절대값 이게 누구보다 1보다 커지면 전체적으로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얘는 0으로 가겠죠. 마지막으로 A가 1인 경우랑 얘는 나눠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1인 경우랑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로 나눠서 갈 텐데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예측하다시피 발산하겠죠. 서로 달라집니다. 얘는 발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A가 1인 경우는 그냥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좀 합시다. 여기는 이 녀석 B 자리에 아까 전에 A를 대입했듯이 마이너스 A를 대입합시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A의 n승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게 얼마가 될 거냐면 그냥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A의 n승이 됩니다. 그 다음 더하기 2가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A의 n승에 더하기 마이너스 A의 n승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 빼기 얼마다? 3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또 마찬가지지. 이것도 나눠줘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좀 해봅시다. 이게 n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n이 홀이냐 짝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n이 홀이다 라고 치면은 홀이면 그냥 그대로 나올 거고 얘도 그대로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2의 a의 n승 더하기 2. 여기는 홀수만 일단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게 밑에 있는 거 봅시다. 밑에 있는 거는 얘는 홀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n이 짝이어야 돼. n이 짝이 돼버리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얘는 위에 건 날아갈 거고 밑에 있는 건 얼마가 되느냐면 2an 마이너스 3분의 위에 있는 녀석은 짝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사라지겠죠. 그냥 2가 되겠네. 오케이? 됐어? 이렇게 홀인 거 경우 짝인 경우 나눠가지고 식을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A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둘 다 어떻게 가는지 봅시다. 얘가 A라는 사건이고 A 쓰면 좀 그렇겠네. 얘 기억이라고 둡시다. 얘 니은입니다. 자, 지금 1보다 작게 돼버리면 얘도 어차피 0으로 가고 얘도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홀짝에 상관없이 둘 다 0으로 갈 거고 마이너스 3분의 2로 가겠네요. 오케이? 다 됐어요? 이런 형태로 가겠네.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 A가 만약에 누구보다 1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얘는 무한대로 빠지고요. 얘는 0으로 빠지니까 당연히 발산한다는 걸 얘기해줘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자 A의 절대값이 만약에 1이었다. 그럼 얘도 또 두 갈래로 나눠져가지고 A가 1인 경우랑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로 나눠지겠고 A가 1인 경우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1인 경우조차도 여기 같은 경우 얘는 0이 되겠지만 얘는 그런 게 아니니까 발산하겠죠. 오케이? 얘는 발산입니다.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마이너스 1이면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올 거고 이쪽 부분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니까 이것도 발산할 거야. 일단 다 정리했고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야. 그냥 절대값이 누가 더 큰지 공비가 2개 이상 나오게 되면 지금처럼 2개 이상 나오게 되면 절대값이 누가 큰지 확인하고 아니면 확인이 안 되면 분류해가지고 꼼꼼하게 다 따져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정리된 것 같고 이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봐야 되는데 23번 잠깐 봅시다. 23번 그냥 문제 계속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수열의 극한 파트에서는 이제 로스 없이 계속 점수를 내야 되니까 자 23번 봅시다. 23번 자 가볼게요. 자 23번에 보시면 4x 마이너스 1의 n승이네. 밑에 있는 게 얼마가 된다? 자 2의 3의 n승이고 더하기 3의 2의 n승이 되는데 자 수렴하도록 얘를 뭐 하도록? 수렴하도록 지금 몇 번이냐? 20입니다. 20번. 자 20번입니다.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정수 x의 개수. 자, 정수 x의 개수가 될 텐데,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해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영향력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지. 영향력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 공비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8의 n승밖에 안 되겠죠. 자, O축에 있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9의 n승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9의 n승과 위에 있는 저 녀석과 이제 대소를 비교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절대값 취하면 되겠지? 4의 x에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누구보다 9보다 작으면 무조건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되셨죠? 0으로 수렴합니다.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9랑 비교를 하는 상황이니까 4의 x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얼마가 될 때? 9가 될 때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두 가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4의 x승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9가 될 때랑 4x 마이너스 1이 얼마? 마이너스 9가 될 때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9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진동 발산합니다. 얘는 진동하겠죠. 그러나 얘가 9가 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얘는 1로 빠지겠지. 전체적으로 1로 수렴하는 극한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 위로 갑시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자, 얘가 첫 번째 케이스고 얘가 두 번째 케이스인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 수렴하는 케이스 하나 찾았고 얘일 때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까지 되시죠? 오케이? 이까지 되죠? 자, 그러면 수렴하기 위한 범위를 찾는 거니까 범위를 찾아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x가 얼마가 되는데 2분의 5가 되면 되는데 정수가 아니니까 아쉽게도 찾았지만 답은 안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9에서부터 4x 빼기 1이 어디까지인데? 9까지죠. 넘겨가지고 나눠주고 넘겨가지고 나눠주시면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아까 전에 해놨죠? 2분의 5보다. 그래서 실제로 수렴 범위는 얘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분의 5까지 나오는데 만족하는 것들 중에 뭘 찾으라 그랬어요? 정수 찾으라 그랬으니까 몇 개 안 되겠네. 마이너스 1, 0, 1, 2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조금 쉬었다 갑시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난이도 있는 것 좀 풀어봅시다. 좀 쉬었다 갑시다.